네, 그 첫 번째 구성은 최고입니다. 대한민국 초등학생으로 구성된 우리 스포츠 팀이에요. 우지우, 기다리, 기대지 여사님으로 구성된 특별한 세종영화팀입니다. 연재 학교폭력 누구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한테 넘기려면 내용이 체제들이 어때요? 최초의 한글도시 세종 특별자치시에 살고 있습니다. 순수 우리말을 사용하는 세종시에 꼭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발표할 주제가 뭐죠? 저희가 발표할 주제는 학교폭력 누구를 잘못했어요입니다. 알기 너는 학교폭력 잘못이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해? 당연히 친구를 괴롭히는 가해자 아닌가? 내 생각에 가해자뿐만 아니라 어른들 잘못 있을 것 같아. 맞아. 학생이 좋은 사람은 어른이잖아. 학생의 문제를 어른들이 도와줘야 돼. 그럼 우리 어떤 분이 학교폭력인지 보여주자. 맞아. 지금 뭐야? 나랑 똑같은 선생님이 왔어. 뭐야? 너가 못 따라하는 거야? 어이없네. 왜 저래? 오직 또 마음에 안 든다고 기분 나쁘다고 싫어하는 걸 티내고 상처주는 말아야 하는 건 옳지 않아요. 친구들에게 말과 표정으로 거짓을 행동으로 뭐라고 부른다? 학교 폭력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애들 있어요. 우리 엄마 사과받았는데 비행가 걸고 최고는 이래. 너나 같아서 뭐라고 그랬지? 배초? 야 그냥 배초 아니라고 몇 번 얘기해. 배초 S클래스야. 근데 세종이가 아니야? 아, 걔 개그거지랑 같이 다니잖아. 쟤는 아파트에서 태어나서 나가지게 되네. 아, 휴먼어머니 뭐가? 타로가? 직업, 학력,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입은 비싼 옷, 가방, 우리 집 몇 평 자랑해야 할까요? 친구들에게 인정받아야 하는 건 훌륭한 마음과 올바른 태도라고요. 휴먼거지, 개그거지, 유행처럼 친구를 이렇게 부르는 언어폭력은 학교폭력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선생님, 학교에 힘들어서요. 너 왜 자꾸 글속이야? 글속하기 힘들어서 죽겠어. 학교이 싫으면 소소하지 말고 정하게 가져오지. 우리만에 풀린다라는 친구가 있는데 너는 친구들이랑 다니는 거지? 그런 친구는 그냥 냅둬. 괜히 챙기다가 너가 나다 풀린다가 하면 어쩌려고? 엄마한테 따라다니라고 하는 친구를 얘기했더니
얼마나 같이 자랐는지 말래. 학교 동료가 되는 사람 누구다? 어른이다. 학생의 보호자 어른 때문에 어른들은 세다. 시간은 들어오면 그만인가요? 어머니가 보면 그만인가요? 어른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마음이 아파서 그런 건데 어른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지식 없는 관심이 소용있나요? 갑자기 혼자 되고 외로운 친구들 다음에 감사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학교 폭력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어른들의 올바른 시선, 관심, 방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저희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학생을 다시 한번 보내주시고요. 네, 우리 집행부에서는 마이크 세팅하는 좀 도와주십시오. 네, 두 번째 팀입니다. 두 번째는 캄보디아를 봤습니다. 캄보디아 유해, 꽃돌라, 소소소소하냐 연산으로 이루어진 팀이라는 쌀국수입니다. 네, 연주는 문화방금 전 세계가 꿈꾸는 국민의 꿈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여차하면 미리미리 대기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좀 지연되고 있어서 미리 대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차는 베트남 팀입니다. 베트남 아래쪽에서 대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K-드라마, K-푸드, K-패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은 세계 대중문화의 수도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저희는 한국의 그리고 여러 문화의 상품을 해서 내가 저희는 그리고 쾌성 있는 패션을 부여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관심을 보이는 분야가 하나 더 있습니다. 또 한국어에 대한 관심과 수요입니다. 한국어 수십 개의 언어를 사용하는 수많은 사람, 한국어를 한글의 아름다운 글자를 반영하고 과학적인 원리를 감안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가끔 안타까운 때가 있습니다. 한국어를 너무 즐겁게 배우기 위해서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너무 재미만 좋은 경우가 종종 나왔기 때문입니다. 꽤 재미만 좋아서는 한국 영화 그리고 예능 프로그램만 보시면 그것은 한국어에 대한 이해가 수박하기에 수준. 그리고 표준어보다는 비속어나
은어를 소원이 익히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할까요? 문화를 선도하는 문화 선진국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나가야 할 방역 체계 또한 제시해야 합니다. 한 나라의 언어가 곧 문화인 만큼 다채롭고 올바른 문화를 전파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고유 문화인 판소리 혹은 민요 이러한 문화들을 외국인들에게 전파해야 하는 것 또한 선행 우리가 살고 있는 캄보디아를 바라봅니다. 해마다 대사관과 칸칸협력센터가 공동 제출하는 한국 문화 축제가 열립니다. 이 축제에서 한식 만들기, 태권도 교실, K-팝 교실, K-뷰티 교실 등 다양한 한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또 캄보디아의 한국 농수산식품을 유통하는 업체에서 한식 만들기 체험을 실시했습니다. 한국의 고추장, 된장, 쌈장, 참기름을 가지고 직접 한식을 만들어 보고 먹어보는 활동을 하면서 한국의 맛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는 체험처럼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다방면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캄보디아 내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체험 행사가 지속적으로 열리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이나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이나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가상현실 프로그램을 충분히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몸은 캄보디아에 있지만 가상현실 속에 내가 한국에 있고 경복궁을 거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상상만으로도 설레고 신나지 않나요? 저는 이런 프로그램들은 한국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제외국민들도 다른 문화 발전의 제2세대들에게 아주 필요한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 강국은 모든 나라의 만국의 꿈입니다. 우리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서 말강한 소프 파워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이 되기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를 인정할 사람이 원하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마이크를 손으로 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손으로 들고 하면 계속해서 연결이 된다고 하니까 네, 마이크 들고 당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을 가장한 동아대학교 한국어문화과 학생들로 이루어진 팀인데요. 찬티아 은우의 팀장이 연재하는 팀명은 초코파이입니다. 연재는 한국 초코파이 전문가자 황화의 과장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작은 과자가 언제부터 생겼는지 그리고 왜 저의 썬팅이 되었는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리온 초코파이는 1974년에 한국에서 출시되었고 정태빈은 통해 국민과자로 거듭났다고 합니다. 와, 정말 역사가 화려하군요. 근데 이 초코파이는 베트남에서도 인기가 정말 많고 출시된 지 20년이나 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신기하게 생각하는 장면이 베트남 가정에서 조상을 기리는 재단에 초코파이를 놓는 것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어떤 한국 친구가 저한테 교수님도 맛있는 걸 좋아하실까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초코파이는 포장지도 고급스럽고 맛도 진하고 풍부해서 베트남에서 조상에 대한 감사와 집안의 행복을 기원하는 프리미엄 과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사실은 어렸을 때 저 집이 시골인데다가 형편이 어려워서 1년에 초코파이는 2~3번밖에 먹을 수 없었던 아주 귀한 과자이거든요. 한 번은 엄마가 저하고 제 동생에게 초코파이 하나씩 주셨는데 저는 조금만 먹고 장롱 속에 몰래 숨겼습니다. 하지만 참이 많은 동생이 본인 것을 다 먹고 귀신같이 제가 숨긴 초코파이까지 찾아내서 계획을 어깨에 오고 있지 않겠어요? 순간 제가 너무 못해서 동생을 정말 세게 때렸다가 엄마에게 크게 혼냈어요. 아유 진짜 어디가 배가지고 왜 과자 하나냐고 해주지 못해?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너무 억울해서 눈물이 쏟 나시더라고요. 그래도 지금은 다 추억이 되었습니다. 저는 초코파이를 먹을 때마다 할아버지가 생각납니다. 제가 6살 때쯤 자전거를 연습하다가 많이 넘어졌는데 할아버지가 초코파이를 건네주시면서 자, 이건 기적의 과자야. 먹으면 안 아플 거야. 라고 하면서 다독여 주셨습니다. 지금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지만 힘든 일이 있으면 초코파이 하나는 먹을 때 기적처럼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건 바로 할아버지 사랑의 마음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어릴 때부터 초코파이를 많이 먹어서 이 과자가 베트남 과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국인 봉사단이 저희 산지 마을을 방문해서 초코파이를 나눠줬어요. 그건 베트남에서 생산하는 초코파이가 아니라 한국에서 생산해서 정이라는 글자가 있는 정통 오리지널 초코파이였죠. 어쩜 그렇게 맛있었는지 과자를 순식간에 다 먹고 싶었지만 그 포장지에 쓰인 한글의 글자가 너무 예뻐서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 기분인데 제가 그때 만난 한국인의 친절함과 초코파이 포장지 덕분에 한국어를 공부하기로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아이고 정말 소중한 이야기예요. 초코파이 하나로 우리가 이날 한 자리에 모지게 된다니 이제 그 초코파이가 한국으로 너무 뻗어나가고 현재 중국, 베트남, 러시아 등 60개국에서 판매는 중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초코파이를 판매하고 싶지만 아직 수주하지 못하고 있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나라인지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북한입니다. 남북 간의 교류가 발발됐을 때 개성공단의 한국 회사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에게 초코파이를 간식으로 주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신문 기사에 봤는데 탈북자 단체 회원들이 초코파이를 대형 풍선에 위에다가 북한으로 날려 보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정치적 요소를 떠나서 그 장면이 정말 아름답다고 평화롭다고 생각합니다. 초코파이의 감격의 점을 많은 사람들이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초코파이는 저의 상징이면서 평화의 상징이며 그 풍선에 따라 모든 국력을 넘어 전 세계 어린이 손에 도착하는 것을 떠났습니다.
지구의 화자, 평화의 화자, 그 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 굉장히 축하를 좀 보시려고 준비했습니다. 네, 한번 맛있게 드셔보세요. 감사합니다. 이번에 나오는 관객분들에게 선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대한민국 초등학생으로 구성된 단체팀입니다. 정민규, 전지원, 장유준, 이서율 연세로 구성된 팀명은 안전지키기팀입니다. 연세는 사소한 부준이. 네, 다음 나오는 대학생 구성된 팀 준비해 주십시오. 저 안에 할아버지가 있어요. 허리 굽은 할머니가 뜨거운 불길이 치솟는 밤을 가리키며 소리치자 활활 타오르는 그 불길 속으로 뛰어든 소방관은 매니한 유독 가슴과 수백도의 열기에 파묻혀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재난의 현장에 기꺼이 뛰어들어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구출하는 헌신의 삶을 살아보겠다는 꿈을 꾸던 한 청년이 소방관으로 근무한 지 10개월 만에 주택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그날은 그 소방관의 30번째 생일을 열흘 앞둔 날이었습니다. 아버지, 제 생일 16일인 거 알죠? 생일날 맛있는 거 먹게 아버지가 알아서 예약 좀 해주세요. 이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사랑하는 가족의 곁을 떠날 줄을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는 이 새내기 소방관이 꿈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한 채 화가에 쓰러져 간 것이 불의한 집주인의 사소한 부주의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전기 콘센트 주변에 먼지가 많으면 불꽃이 피어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그 집주인은 대수롭지 않게 여김으로써 결국 새내기 소방관이 화가의 신이 된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사소한 부주의가 제2, 제3의 소방관을 희생시킬 수 있음을 가슴 깊이 명심합시다. 여러분, 소방청 통계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일어난 주택 화재의 주요 원인은 첫째 부주의, 둘째 전기, 셋째 원인 미상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부주의로 일어난 주택 화재가 참으로 무서운 것은 그 어떤 화재보다도 인명과 재산 피해가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주의로 인한
네, 다음은 라오스 대학생들로 구성된 팀입니다. 아이야, 왕카, 짜와, 쭈왕 연산들로 구성된 팀명은 미래를 향하여입니다. 연세는 라오스 대학생 한국 평가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태국팀 미래를 준비해 주십시오. 사람들의 비하면 세 발의 비례입니다. 아주 적다는 뜻이죠. 전희 선생님께서 그러시던데 40년 처럼 고등학생 때 아침 7시에 학교에 가서 밤 10시까지 공부했었다고 합니다. 도시락을 2개씩 싸서 학교에 가서 점심때 하나, 저녁때 하나를 드셔갑니다. 여기에 계시는 한국 분들께 여쭐 것이네요. 이 말이 사실일까요? 네. 와, 대단합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저의 비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의 비전은 라오스 청소년들이 이 나라의 좋은 리더가 되도록 두꺼운 세월을 것입니다. 저는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 2030년까지 한국에서 인문학과 교육학을 공부하고 라오스에 돌아와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 그들을 세우러 것입니다. 라오스 전리들이 희망입니다. 시대 이하이구가 전체 국민의 전환을 자처합니다. 그런데 라오스의 전리들은 발전된 나라를 버티기가 부족합니다. 한국을 보며 꿈을 키워야 합니다. 한국은 교육과 산업, 여러 분야에서 매우 앞서 있습니다. 자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국민 한 사람의 교육을 통하여 자신이 해야 할 분야를 발견합니다. 우리는 라오스 전리들을 위한 한국 탐방 프로젝트를 기획하였습니다. 라오스 각 분야의 젊은 인재들이 한국을 방문하여 여러 가지 선실화된 시스템을 배우고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라오스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삶의 결과가 바뀌지 않으면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꿈이 없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라오스의 미래는 바로 우리 젊은이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태국 팀입니다. 태국 치앙마이 한국학교 교사 학생들로 구성되는 팀입니다. 나엄나 깨우누와 찌라나 후송기야, 우한나 연사들의 팀명은 선생님과 학생입니다. 연세는 한국 남자의 사랑 표현입니다. 여러분 착각 부탁드립니다. 태국에도 다문화 자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문화 엄마들은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 가장 힘들어하고 많은 가정이 언어 소통의 어려움과 한국 문화를 이해하지 못해 너무 답답해합니다. 우리 치앙마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남편의 나라 한국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친구들이나 친구들과 떠들면서 웃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자칫만 따돌림당하는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자신도 꼭 한국말을 잘 배워서 다른 친구들과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남편이 좋아하는 한국 음식을 잘 만들어주지 못하는 것이 힘들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은 남편이 된장찌개가 먹고 싶다고 해서 된장찌개를 끓여줬는데 너무 좋아하더랍니다. 그래서 매일 된장찌개를 끓였더니 화를 내더랍니다. 말이 잘 통하지 않아서 남편에게 어떻게 해주는 것이 좋을지 잘 모르는데 남편이 화를 내서 슬펐다고 합니다. 그뿐인가요? 써준 한국어지만 한국어로 열심히 말하면 그냥 한국어로만 했어요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 힘들다고 하소연 합니다. 근데 한국어 선생님이 그건 한국 남자들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아자 할 수 있어요. 우리 힘내요라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다문화 가족에게 중요한 것은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이고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과 교육에 관한 관심을